남양주에는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1천만 원이나 하락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와 8호선 다산역 호재로 상승했던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97타입 기준 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매매가 12억 2,50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8억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구리와 남양주 부동산은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신도시 택지개발과 지하철 호재 그리고 역세권 개발 호재들로 1년 만에 수억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구리와 남양주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투자 경험이 없는 20대, 30대가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좋은 곳들도 좀처럼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매물이 점점 쌓이면서 호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리와 남양주 아파트는 실거주보다는 외지인들의 갭투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 그리고 구리 토평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투자했던 분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고 분양권은 분양가 그대로 내놓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놔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와 남양주에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실수요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서울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구리, 남양주 부동산에 대한 영상을 보면 분양 가격대로 내려야 한다. 아직도 비정상이다. 거품이 빠지는 중이다. 분양가 이하로 빠져야 하락한 거다. 지금도 너무 비싸다. 2억대, 3억대가 적당하다. 앞으로 50%는 더 떨어진다. 지금 사면 죽음이다. 항상 뭐든 오를 때 조심해야 한다. 희생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리, 남양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구리와 남양주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12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구리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리 갈매동에 위치한 구리 갈매 푸르지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921세대의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에 다양한 평형이 있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고 경춘선 갈매역과 가깝습니다. 북부간선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갈매 초등학교입니다. 113타입의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12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7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20층 매물이 10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1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거래 현황을 자세히 보면 2021년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구리 갈매 푸르지오 701동 901호이고 113타입입니다. 매매가 12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6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9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20층 매물입니다. 오히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요. 현재 호가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1동 3층 저층 매물이 10억 7천만 원에 나와 있고 710동 23층 매물도 10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도 최고가에 비해 1억 6천만 원가량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남양주 진접에 위치한 아파트인 금강 펜테리움입니다. 거래량이 높은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빠릅니다. 2010년식 790세대인 이 아파트는 4호선 진접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에 진접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84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3억 3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3억 3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6층 매물이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9%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면 상승장일 때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이 있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1905동 15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타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 막바지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5층 매물이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6층 매물이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이나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5층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04동 15층 매물은 5억 6천만 원에 나와 있고 1907동 15층 매물은 5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탑층 매물 기준 2억가량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와 구리의 분양권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들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꽤 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84타입 경쟁률 1대1을 조금 넘었던 남양주 화도읍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6억 8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분양권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무피 매물도 있고 분양가에서 소액 떨어져서 나오는 마피 매물도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P가 가장 크게 붙은 매물이 103동 16층 매물로 분양가 6억 6,4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2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분양권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4타입 분양가 11대1을 넘었고 분양가는 6억 1,800만 원이었던 분양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춘선 금고역 초역세권 단지 금고역 한신더휴입니다. 현재 대부분 매물이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4타입 101동 고층 매물은 분양가 3억 2,186만 원에 나와 있고 59타입 105동 고층 매물은 분양가 4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리에는 2020년부터 쭉 미분양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전체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남양주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2023년 말 미분양 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없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구리에는 계속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인 만큼 전세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2021년과 2022년 수요에 비해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2024년부터 2029년까지는 적정 수준 이하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누적된 미분양 매물 숫자도 적기 때문에 분양권 시장은 물론 신축 아파트의 가격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지역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과 보합세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반면 전세 지수는 매매 지수와 다르게 그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 매매 가격 차이인 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들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구리와 남양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아파트들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구리와 남양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파크와 다산 센트레비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59타입은 실거래가가 6억 7,500만 원에서 7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1동 저층 매물이 6억 7천만 원, 108동 중층 매물이 6억 8,500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108동 중층 매물은 남양 매물이고 잔금 날짜 협의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매물은 급매물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호가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금 4억 1천만 원이 세팅되어 있어서 현금 2억 7,500만 원으로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남양주 다산에 위치한 다산 센트레빌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실거래가가 6억 2,700만 원에서 6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106동 5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가 거주 중이라서 갭 투자가 가능한데요. 전세금은 3억 8천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금 2억 5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구리와 남양주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평택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입니다. 84타입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매매가 9억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5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었습니다. 외지인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평택부동산은 삼성 반도체, 브레인시티, GTX 개발 호재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 인근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경기 남부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평택 부동산, 특히 평택의 고덕국제 신도시와 지제역 인근에서는 분양가의 3배 가까이 오른 곳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평택 곳곳에서 하락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거래량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평택 아파트 최고가 계약 사례를 보면 외부 투자자들 비율도 현지 실수요자들 못지않게 높습니다. 상승장일 때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과 반도체 공장 확장, 광역철도 개통 등 대형 호재들로 기대감이 높아졌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호재가 많은 평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평택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하죠. 특히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택 부동산에 대한 유튜브 영상만 봐도 평택은 삼성 반도체를 보고 투자한 투기 세력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평택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평택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평택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평택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평택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짧게 두 곳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한 평택 고덕 8학원입니다. 2019년식 725세대 최고 30층입니다. 고덕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아파트로 고덕수변공원과 신도시 상권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84타입이 2021년 말 최고가 9억 8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6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9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6억 상승했었는데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나옵니다. 고덕 신도시 8학원 109동 1502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8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24층 매물이 6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였던 15층 매물보다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이 아파트는 84타입이 단일 타입이기 때문에 앞서 9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6억 6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동일 조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인데도 최고가 8억 8천만 원 대비 무려 3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매수하셨는데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고덕 신도시에 위치한 고덕 신도시 자연앤자이입니다. 앞서 살펴본 8학원보다 하락폭이 더 큰데요. 2019년식 755세대로 신도시 신축 단지인 만큼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아래쪽에 위치한 고덕 신도시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고 삼성 사업장과 가까워 직주 근접이 용이합니다. 지금은 잠정 연기됐지만 삼성 사업장 추가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22년 1월 최고가에 계약했는데요. 고덕 신도시 자연앤자이 704동 10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9,8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역시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8층 매물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04동 1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18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보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고층 매물인데요.
심지어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보통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타입별로 가격 차이가 몇 천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타입별로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동일 타입의 층수도 더 고층인 매물이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세 하락장이었던 22년 말 23년 초 거래 금액보다 소폭 하락한 금액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중에서 고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중에서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2억가량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신축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구축 아파트보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신축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지제역 인근에는 분양권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는데요.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등 반도체밸리 호재를 내세우며 분양을 했지만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평택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의 미분양 매물 현황을 살펴보니까 23년 증가했다가 감소하더니 24년 초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현재 2,600여 세대의 미분양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꽤 쌓여 있는 만큼 분양권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평택에서는 2020년부터 쭉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습니다. 27년까지도 신축 아파트가 수요에 비해 많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이 많은 만큼 미분양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도 더딜 텐데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전환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 시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평택의 매매 지수를 보면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양호합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어서 기존 구축 단지들의 전세 가격이 일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평택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은 경기 남부 지역 중에서도 인구수가 많고 특히 대기업 일자리와 광역철도 신도시 개발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 가격 하락폭이 엄청나고 공실도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평택 부동산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하실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인근 신축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폭이 더디긴 하지만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단지들도 일부 보이는데요.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나 힐스테이트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층 이상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런 매물 중에서 일부 금액 조율이 가능하고 적정 시세에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아파트의 매매가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수요가 높고 향후 개발 호재가 넘쳐나는 평택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입니다. 84타입 분양가가 4억 2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매매가 11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7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30대 초반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인천 부동산은 신도시 개발과 철도, 고속도로 개발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송도와 청라신도시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수도권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인천 부동산, 특히 인천의 송도와 청라 신도시에서는 분양가에 7억 이상 오른 곳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인천 곳곳에서 하락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거래량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인천 아파트 계약 사례를 보면 외부 투자자들 비율이 현지 실수요자들보다 높습니다. 상승장일 때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과 도심 접근성, 철도 개통 등 대형 호재들로 기대감이 높아졌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호재가 많은 인천이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인천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하죠. 인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인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인천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인천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짧게 두 곳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인천 서구 청라에 위치한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입니다. 2013년식 766세대 최고 58층입니다. 7호선 연장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로 지하철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서 전세 수요와 매매 수요가 높은 단지입니다. 전용 백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3억에 거래됐었고 최근 8억 2천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4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2019년 말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9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저점 대비 7억 이상 상승했는데 최근 최고가 대비 4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에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452동 3703호가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전용 백타입 기준 매매가 13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1층 매물이 8억 1,7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거래 매물이 중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이 아파트 백타입은 단일 타입으로 앞서 13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8억 1,7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저층이 아닌데도 최고가 13억 대비 무려 4억 8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인천 거주자분이 투자하셨는데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청라 매물만큼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886세대로 송도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나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주변 단지들과 함께 대규모 주거 단지를 형성하고 있고 단지 앞쪽으로 송현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와 중심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04동 2602호가 최고가에 거래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11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화성 동탄에 거주하시는 30대 분들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33층 매물이 7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보다 더 고층 매물인데도 최고가 대비 무려 4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D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7억 2,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A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는 타입별로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타입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D타입의 하위 평균가는 6억 6천만 원, 일반 평균가는 7억 1,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A타입의 하위 평균가는 6억 7,500만 원, 일반 평균가는 7억 3,500만 원입니다. 최고가 매물이 다소 저렴한 D타입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중에서 고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8억 선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중에서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6억 6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탑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1억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인천 아파트로 분위기를 먼저 정리해보면 현재 인천에 투자하신 분들 중 급한 분들은 적당한 가격에라도 처분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조금이라도 최고가에 가깝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신축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구축 아파트보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신축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4대1, 최고 경쟁률 119대1을 기록했던 인천 송도의 분양 아파트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9억 1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2억가량 비쌌던 아파트인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114세대의 이 아파트에는 지금 분양권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낮게 나와 있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대부분인데요. 84타입 기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하락해서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현재 인근에는 상승기에 분양에 성공했던 단지들을 포함해서 분양권 상태로 나온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변에 신축 매물도 많고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에는 분양권 매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신축 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유독 송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인천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미분양 매물 현황을 살펴보니까 2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빠른 시간 안에 매물이 소진이 되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건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인천에서는 2022년부터 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습니다. 25년까지도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공급이 많은 만큼 분양권이 상승 전환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의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매매 지수는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를 넘어섰고 상승폭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인천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철도 개통과 신도시 개발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송도 중심부에 위치한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 가격 하락폭이 엄청나고 공실도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요. 다만 인천 부동산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하실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라신도시와 송도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폭이 더디긴 하지만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단지들도 일부 보이는데요.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청라와 송도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과 호반 베르디움인데요.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송도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84타입이 최근 하위 평균가가 6억 5천만 원인데 48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청라 호반 베르디움은 59타입의 최근 하위 평균가가 4억 5천만 원인데 고층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층 이상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런 매물들 중에서 금액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시세에 맞게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좋은 금액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인천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단지,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위례 하남 미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위례 더힐입니다.
85타입 분양가가 5억 5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매매가 16억 4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10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70대 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막바지에 매수하셨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에 위례와 하남 부동산은 신도시 개발과 철도, 서울 접근성 등 대형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에 버금가는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하남 부동산, 특히 하남 위례와 미사 신도시에서는 분양가의 3배 이상 오른 곳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 지역들에서 하락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거래량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남 아파트 최고가 계약 사례를 보면 외부 투자자들 비율이 현지 실수요자들 못지않게 높습니다. 상승장일 때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과 서울 한강 접근성, 철도 개통 등 대형 호재들로 기대감이 높아졌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호재가 많은 하남 위례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지역들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하죠. 특히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남 위례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하남과 위례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짧게 두 곳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동원로얄듀크입니다. 2016년식 808세대 최고 28층입니다. 5호선 강일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로 상일 IC도 가까워서 서울 접근성이 좋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전용 84타입 매물이 22년 최고가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9억 6천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3억 9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9억 상승했는데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 보면 22년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나옵니다. 미사강변 동원 로얄듀크 2207동 2401호입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매매가 12억 8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23층 매물이 9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거래 매물이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앞서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8억 1,7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이고 각각 23층, 24층으로 층수도 거의 동일합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층수도 비슷한데 최고가 12억 8천만 원 대비 무려 3억 2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투자했는데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 더힐입니다. 앞서 살펴본 하남 매물만큼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15년식 1380세대로 대단지에다가 위례 신도시 중심부에서 가까운 만큼 전세나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거리는 조금 있지만 8호선 남이래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송파 IC가 가까워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85타입 기준 매매가 12억 5,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70대 분들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16억 4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9층 매물이 12억 5,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보다 더 고층 매물인데도 최고가 대비 무려 4억가량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 85타입 최근 하위 평균가는 12억, 일반 평균가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최고가 매물과 같은 85타입이고 심지어 더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5타입 중에서 고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14억 5천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85타입 중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12억 4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2억 정도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신축 아파트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26대 1, 84타입 최고 경쟁률 84대 1을 넘었던 하남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7억 6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했던 아파트인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3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59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4억 8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59타입 분양권은 24년 초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2억 6천만 원 상승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84타입의 경우 중층 이상 호가 시세는 14억입니다. 거래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호가 시세는 분양가 대비 6억 이상 높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신축 매물 아파트가 적고 5호선 초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호가 시세가 높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례와 하남에는 분양권 상태로 나와 있는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도 신축 분양 아파트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하남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남의 미분양 매물 현황을 살펴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미분양 매물이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지 않고 일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하남에서는 2021년부터 수요에 비해 공급이 5배 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2년부터 쭉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고 앞으로도 몇 년간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신축 아파트 시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남의 매매 지수를 보면 하락을 멈추고 24년 6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23년 3월을 기점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지수 상승폭이 높아지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좁혀지다가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한 모습입니다. 만약 하남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남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고 한강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위례도 철도 개통과 신도시 개발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장에서 그만큼 가격이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부 신축 단지들이 가격을 회복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하남과 위례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역세권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하실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남 미사와 위례의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 상승폭도 크고 매매도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단지들도 일부 보이는데요. 이런 곳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남과 위례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미사 강변 파밀리에와 위례 센트럴 자이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미사 강변 파밀리의 84타입의 최근 하위 평균가가 8억 9천만 원인데 B타입 저층 매물이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위례 센트럴 자이의 51타입 최근 하위 평균가가 10억 5,500만 원인데 4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층 매물 10억 7천만 원보다 저렴하네요.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호가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런 매물들 중에서 금액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시세에 맞게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현재 좋은 금액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위례와 하남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파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운정 화성파크드림 시그니처입니다. 84타입 분양가가 4억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매매가 9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에 파주 부동산은 운정 신도시 개발과 GTX 개통 등 대형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경기 북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파주 부동산, 특히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는 분양가 대비 5억 이상 오른 곳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 지역들에서 하락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거래량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파주 아파트 최고가 계약 사례를 보면 외부 투자자들 비율이 현지 실수요자들 못지않게 높습니다. 상승장일 때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타 지역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와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 GTX 개통 등 대형 호재들로 기대감이 높아졌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호재가 많은 파주 운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지역들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하죠. 특히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운정신도시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입니다. 2020년식 3042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운정 3지구에 인접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단지 인근의 GTX 운정역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던 곳입니다. 신축 아파트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7억 1,500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2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3억 8천만 원으로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6억 상승했는데 최근 최고가 대비 2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113동 6층 매물이 매매가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6층 매물이 7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거래 매물과 최고가 매물이 동일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2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우선 앞서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 84 B타입 매물이고 최근 7억 1,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C타입 매물입니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천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타입별로 거래 금액이 꽤 차이가 납니다. B타입과 C타입 평균 거래 가격을 비교해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시세가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입별로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나긴 하지만 최고가였던 11억 9,700만 원에 비해서는 무려 2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단지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운정 화성파크 드림 시그니처입니다. 2020년식 1047세대이고 운정 신도시의 많은 아파트 중에서도 거래량이 높은 단지입니다.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 거리는 조금 있지만 운정 3지구와 GTX 호재가 기대됩니다. 상승장에서 운정 화성파크 드림 시그니처 714동 25층 매물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4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4층 매물이 5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4억 이상 하락했고 분양가 대비 1억 1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4억 이상 하락한 게 정말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14동 25층 탑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14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탑층 매물은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됐었는지 살펴보니까 24년 10월에 25층 매물이 6억 6,5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동일 기간에 거래됐던 다른 층 매물들 시세가 5억 초반이었던 걸 보면 확실히 탑층 매물이 1억 5천만 원가량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아파트 25층 탑층 매물의 최고가는 9억 5천만 원이었고 가장 최근 탑층 매물이 6억 6,500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최고가 대비 3억 정도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탑층 기준 매물로 나와 있는 시세는 7억 1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입니다. 고점 대비 2억 이상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파주 운정 아파트로 분위기를 먼저 정리해보면 현재 이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 중 급한 분들은 적당한 가격에라도 처분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조금이라도 최고가에 가깝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신축 아파트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구축 아파트보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47대 1, 84 타입 최고 경쟁률 200대 1을 넘었던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타운입니다. 84 타입 기준 분양가 4억 9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했던 아파트인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84 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4억 9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붙어 있는데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운정신도시에는 신축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현재 파주 운정에는 분양권 상태로 나와 있는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타운도 최초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매 제한이 걸려 있었지만 입주가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세대는 정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도 정상 거래가 가능한 분양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운정신도시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파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의 미분양 매물 현황을 살펴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미분양 매물이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축 세대의 분양이 상승기 때 진행됐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 대부분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파주에서는 2020년부터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계속적으로 많았습니다. 27년까지 쭉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은데요. 공급이 많았음에도 분양 시기가 좋았고 적정 금액대의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주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매매 지수를 보면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24년 6월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지수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좁혀지다가 매매 가격도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파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강북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한 곳입니다. 또 GTX 개통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장에서 그만큼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락장 이후 일부 신축 단지들에서 가격 회복세를 보이면서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파주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매매 가격도 안정세를 되찾았는데요. 다만 현재 전세 대출 규제, 갭투자 대출 규제 등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출 규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하실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운정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 상승폭도 크고 매매도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단지들도 일부 보이는데요. 이런 곳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파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운정 아모리움과 해솔마을 3부 르네상스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운정 아모리움의 최근 하위 평균가가 3억 9,500만 원인데 11층 매물이 3억 9천만 원에 나와 있고 해솔마을 3부 르네상스의 최근 하위 평균가는 4억 1,500만 원인데 13층 매물이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4층 매물보다 저렴한데요.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층 이상 호가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매물들 중에서 금액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시세에 맞게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현재 좋은 금액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파주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파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의정부 양주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탑석 센트럴 자이입니다. 84타입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입주권이 9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에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은 신도시 개발과 GTX 개통 등 대형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와 호재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경기 북부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 특히 양주 옥정과 의정부역 인근에서는 분양가에서 5억 이상 오른 곳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 지역들에서 하락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의정부 양주 아파트 최고가 계약 사례를 보면 외부 투자자들 비율이 현지 실수요자들 못지않게 높습니다. 상승장일 때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과 GTX 그리고 7호선 지하철 연장 등 대형 호재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졌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정부와 양주의 부동산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호재가 많은 의정부와 양주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지역들은 오른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정부, 양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의정부 밀락과 양주 옥정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짧게 두 곳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 더 퍼스트입니다. 2019년식 1566세대 최고 25층입니다. 옥정 신도시 중심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신도시 중심 상권과 옥정 호수공원도 가깝습니다. 인근에 7호선 연장역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고 수요도 높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6억 2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4억 1,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3%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3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최고가 대비 2억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1년 10월 최고가에 계약됐습니다. 이편한 세상 옥정 더 퍼스트 1509동 2103호입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매매가 6억 2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8층 매물이 4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거래 매물이 1층이나 저층이 아닌데도 고점 대비 2억 1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앞서 6억 2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4억 1,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21층과 8층으로 층수가 조금 차이납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들을 살펴보면 동일 타입 15층 매물이 4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최고가 6억 2천만 원 대비 2억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탑석 센트럴 자이입니다. 앞서 살펴본 양주 옥정 매물보다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21년식 2571세대 대단지이고 단지 바로 인근에 탑석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7호선 탑석역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탑석 센트럴 자이 1109동 2304호 계약 사례를 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7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투자자가 매수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30층 매물이 6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보다 더 고층 매물인데도 최고가 대비 무려 3억가량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고가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C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6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A타입 매물입니다.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KB부동산 평균가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아파트는 같은 84 타입이어도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는데요. 84 A타입의 하위 평균가는 6억 5천5백만 원, 일반 평균가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 C타입의 하위 평균가는 7억 4천만 원, 일반 평균가는 7억 6천만 원입니다. C타입이 A타입에 비해 8천만 원 정도 비싼 건 맞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인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C타입 고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9천만 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됐던 A타입 매물의 호가 시세는 고층 기준 7억 2천만 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C타입 매물의 시세가 비싸긴 하지만 최고가 대비 2억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신 후에는 신축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해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3대1, 최고 경쟁률 6대1을 넘었던 의정부의 신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84 타입 기준 분양가가 6억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25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20평대와 30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59 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4억 4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500만 원까지 붙어서 분양가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의정부의 분양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3대1, 최고 경쟁률 14대1을 넘었던 의정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84 타입 기준 분양가가 7억 3천만 원이었는데도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7년 10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1,40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이 중 84 타입 저층 매물의 경우 분양가가 6억 8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에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입주가 많이 남았고 GTX 의정부역 개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앞서 살펴본 분양 아파트와 다르게 분양가보다 높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의정부와 양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를 보면 2023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가 현재 500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양주시의 미분양 매물 현황을 보면 2022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현재도 꽤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의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정 수준을 유지했고 앞으로도 몇 년간 적정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양주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양주시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많았습니다. 다만 향후 몇 년간 수요에 비해 적은 매물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양주와 의정부의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두 지역의 매매 지수를 보면 하락을 멈추고 24년 초부터 꾸준히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23년 6월을 기점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지수 상승폭이 높아지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데요. 의정부와 양주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신도시 개발과 철도 개통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장에서 그만큼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신축 단지들이 가격을 회복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 대출 규제, 갭투자 대출 규제 등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을 갭으로 투자하거나 대출 한도에 막혀서 제한이 걸렸던 연말이 지나고 나서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하실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정부역 인근과 양주 옥정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 상승폭도 크고 매매도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최근 거래 가격보다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단지들도 일부 보이는데요. 이런 곳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와 양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밀락 엘레트와 양주 옥정 유림 노르웨이 숲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밀락 엘레트 51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2억 7,250만 원입니다. 현재 저층 매물이 2억 5천만 원, 중층 매물이 2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양주 옥정 유림 노르웨이 숲의 최근 하위 평균가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현재 14층과 17층 매물이 3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층 이상 호가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런 매물들 중에서 금액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시세에 맞게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현재 좋은 금액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수원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광교 중흥 S클래스입니다. 전용 109타입 분양가가 7억 7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매가 25억 1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17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에 수원 부동산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신분당선 강남 접근성 등 대형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경기 남부 신도시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수원 부동산. 특히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는 분양가 대비 10억 이상 오른 곳들이 있을 정도로 많이 상승했는데요. 최근 수원에서 하락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그마저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수원 아파트 최고가 계약 사례를 보면 외부 투자자들 비율이 현지 실수요자들만큼 높습니다. 상승장일 때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 지하철 개통, 삼성 일자리 등 대형 호재들로 기대감이 높아졌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호재가 많은 수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원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원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수원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수원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수원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두 곳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이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 트라일입니다. 2017년식 446세대 최고 15층입니다. 신분당선 광교역에 인접한 아파트로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광교역 인근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동수원 IC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용 100타입 매물이 22년 초 최고가 14억 1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11억 1천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100타입은 2019년 평균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5억 이상 상승했는데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하락했습니다. 2022년 계약 사례입니다. 광교 호반베르디움 트라일 8102동 1103호 매물입니다. 전용 100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1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1층 매물이 11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거래 매물과 최고가 매물이 동일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3억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이 아파트는 100타입 단일 타입이기 때문에 앞서 14억 1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동일 조건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같은 층인데도 3억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4층 매물이 12억 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보다 층수가 높은 매물이 2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중층 기준 11억, 고층 기준 11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지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광교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9년식 2231세대이고 광교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단지입니다.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신분당선, 광교 호수공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106동 4002호 계약 사례를 보겠습니다. 109타입 기준 매매가 25억 1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의 109타입 분양가는 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9층 매물이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6억 6천만 원 하락했고 분양가 대비 11억가량 상승했습니다. 6억 이상 하락한 게 정말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106동 4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9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고층 매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고층 매물은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됐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4년 7월에 35층 매물이 18억, 24년 8월 25층 매물이 19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확실히 고층 매물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아파트 40층 매물의 최고가는 25억 1천만 원이었고 가장 최근 고층 매물이 19억 6천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최고가 대비 5억 5천만 원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파트도 고층의 호수뷰는 다른 매물에 비해 거래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을 비교하실 때는 동호수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비슷한 매물하고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9타입 기준 매물로 나와 있는 시세는 탑층이 28억, 중층 이상이 21억부터 23억, 저층이 20억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 중 급한 분들은 적당히 처분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최고가에 가깝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신축 아파트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 당시 일부 세대가 미달을 기록했던 수원 성 중흥 S클래스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7억 5천만 원으로 고분양가라고 평가되면서 미분양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6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84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7억 5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2천만 원 정도 붙어 있는데요. 고분양가로 미달이 났지만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고 입주가 꽤 남았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분양 아파트입니다. 청약 당시 미분양을 기록한 서둔동의 힐스테이트 수원파크 포레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8억 9천만 원으로 고분양가라고 평가되면서 미분양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곧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482세대입니다. 이 중 84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평균 8억 9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입주가 임박했기 때문에 잔금 해결이 어려운 분들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수원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미분양 매물이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일부 단지들이 23년 미분양을 기록하면서 매물이 조금 쌓였다가 이내 소진되고 현재도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수원에서는 2023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3배가량 많았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간 쭉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공급이 많았음에도 수요가 받쳐줬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적은 만큼 신축 아파트들의 분위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수원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수원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지역구별로 분위기가 다른데요. 특히 영통구의 매매 지수를 보면 이미 상승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는 24년 6월을 기점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지수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좁혀졌고 일부 수요가 매매를 선택한 모습인데요.
전세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매매 가격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원은 수도권 중에서도 대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한 곳이고 신분당선 호재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장에서 그만큼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락장 이후 광교부터 가격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교역, 화서역, 영통 인근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매매 가격도 안정세를 되찾았는데요. 특히 수원, 광교, 매교역, 화서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 상승폭도 크고 매매도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단지들도 일부 보이는데요. 이런 곳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메탄 2 편안세상과 레미안 노블 클래스 2단지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메탄 2 편안세상의 59타입 최근 하위 평균가는 6억 1천만 원인데 59타입 17층 매물이 6억에 나와 있습니다. 레미안 노블 클래스 2단지의 84타입 최근 하위 평균가는 6억 8,500만 원인데 25층 매물이 6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14층 매물보다 저렴한데요.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층 이상 호가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일단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매물들 중에서 금액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시세에 맞게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현재 좋은 금액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수원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대전 세종을 통틀어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세종에 위치한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최고가 대비 5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98타입 분양가가 3억 7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매가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10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세종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막바지에 매수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대전과 세종 부동산은 특별자치구역 개발과 철도 개발, 그리고 교통의 유지 등 대형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투자하면서 서울에 버금가는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충남 부동산, 특히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시에서는 분양가의 4배 이상 오른 곳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 지역들에서 하락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거래량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의 최고가 계약 사례를 보면 외부 투자자들 비율이 현지 실수요자들 못지않게 높습니다. 상승장일 때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호재가 많은 대전과 세종이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대전과 세종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하죠. 특히 지금처럼 대출이 어려워진 시점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전, 세종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대전과 세종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각 한 곳씩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성구 상대동에 위치한 도안신도시 트리플시티입니다. 2011년식 1828세대 최고 30층입니다. 대전 상원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아파트이고 수변 산책로를 끼고 있습니다. 거리는 조금 있지만 대전 1호선 유성 온천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과 역세권 중심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119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9억 1,500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5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119타입의 2020년 초 평균 거래 금액은 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5억 상승했고 최근 2020년 가격보다 하락해서 9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나옵니다. 도안신도시 트리플시티 907동 2203호입니다. 전용 119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7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6층 매물이 9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층수도 거의 비슷한데도 고점 대비 5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최고가 매물과 최근 9억 1,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이고 각각 6층과 9층으로 층수도 거의 동일합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층수도 비슷한데 최고가 대비 무려 5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5년 전 가격보다 하락했는데요. 대전에 거주하는 분이 투자했는데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세종시로 가보겠습니다. 세종시 세롬동에 위치한 새뜸 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98타입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 선이었는데요. 최고가와 최근 거래 가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식 445세대로 세종특별자치시 중심부에서 가까운 만큼 전세나 월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나성동과 다정동과 인접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새뜸마을 11단지 1101동 1203호입니다. 98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막바지에 매수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12층 매물이 최고가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4층 매물이 9억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보다는 저층 매물인데요. 최고가 대비 무려 5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고가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98A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9억에 거래된 매물은 98B타입 매물입니다.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KB부동산 평균가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아파트의 98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98타입의 하위 평균가는 9억이고 일반 평균가는 10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98타입 중에서 고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11억 초반부터 후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8타입 중에서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9억 8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2억 정도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신축 아파트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수요가 높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더 빠릅니다. 이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전과 세종의 신축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164대 1, 그리고 최고 경쟁률 281대 1을 넘었던 엘리프 세종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4억 6천만 원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했던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경쟁률도 엄청났습니다. 25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84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4억 6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84타입 8층 매물이 프리미엄 1억 6천만 원이 붙어서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 신축 단지들의 시세가 분양가 대비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타입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요. 올해 거래된 분양권 이력들만 살펴봐도 분양가보다 높게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대전의 신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말이 많았던 아파트인데요. 대전 둔산 더샵 엘리프입니다. 평균 경쟁률 4대 1, 84타입 최고 경쟁률 6대 1을 넘었습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6억 3천만 원 선으로 고분양가에도 분양 당시 1순위 지역 마감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84타입 기준 분양권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6억 1,300만 원에 분양받았던 중층 매물이 현재 프리미엄 7,3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뿐만 아니라 대부분 매물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 비선호 매물은 프리미엄 1,000만 원 미만 매물도 보이긴 합니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시점에 대전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를 높게 내놓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분양가 상한제에 걸렸던 세종시 매물보다는 프리미엄이 적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의 미분양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종에는 미분양 매물 숫자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적정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급 물량은 어떨까요? 2025년, 26년 앞으로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전세 수요가 일부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소진됐던 매물이 올해 초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이후 점차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급이 적다면 남아있는 미분양 매물도 빠르게 없어질 것 같은데요. 대전 신축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올해도 공급이 많았고 27년까지 계속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미분양 매물이 다 소진되려면 약간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과 대전의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큰데요.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지금 대전과 세종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복수 센트럴 자이와 새뜸 4단지 캐슬앤 파밀리에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복수 센트럴 자이 84타입의 최근 하위 평균가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B타입 저층 매물이 4억 4천만 원에 나와 있고 고층 매물은 4억 8,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새뜸 4단지의 84타입 최근 하위 평균가는 6억입니다. 15층과 18층 탑층 매물이 6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호가 매물이 하위 평균가와 비슷하거나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런 매물들 중에서 금액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시세에 맞게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현재 좋은 금액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대전과 세종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전과 세종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속초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양운해안의 오션스카이입니다. 최고가 대비 46%나 하락했는데요.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매매가 6억 5,10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2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강릉과 속초 부동산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오션뷰 신축 아파트와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고속도로와 철도 개발 호재들로 수도권 상급지만큼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속초와 강릉 부동산은 상승장 막바지에 젊은 세대가 많이 투자했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20대, 30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장일 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놓고 있고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속초와 강릉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지역 내 거주자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가 더 많습니다. 특히 강릉 유천동, 송정동과 속초 청호동, 동명동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고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받아줄 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자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강릉과 속초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강릉과 속초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강원도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9억까지 거래됐던 강릉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4년식 1305세대 최고 29층입니다. 교동 중심 상권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로 24년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전세 매물이 100개 이상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신축이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수요가 높고 강릉역 접근성이 좋습니다. 전용 11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14타입의 분양가는 5억 7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5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 9월 롯데캐슬 시그니처 103동 2002호 매물이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6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이지만 각각 5층과 20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나는데요. 최근 거래된 고층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년 11월 12층 매물이 6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24년 10월 26층 매물이 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고층 이상 매물의 최근 거래 금액은 최고가보다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양호내안의 오션스카이입니다. 2021년식 320세대 최고 37층입니다. 속초 해수욕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과 이마트가 가깝습니다. 속초 해변 인근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외지인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했던 곳입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2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5층 매물이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2년 최고가에 계약한 이력을 살펴보면 양호내안의 오션스카이 101동 3702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6억 5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서울 투자자가 상승장 후반부에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7층 매물이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15층 매물이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46%나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B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3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D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층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37층 탑층 매물인데요. 이 아파트의 탑층 매물은 다른 매물에 비해서 비싸게 거래됩니다. 현재 84타입 37층 탑층 매물이 5억 2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매물로 나온 지 꽤 지났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을 더 낮춰야 하는 걸까요? 어쨌든 최고가 대비 1억 3천만 원 낮게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황은 현재 강릉과 속초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인데요. 입주 시기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38대 1을 넘었던 강릉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단지 이름은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84타입 기준 5억 8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도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794세대에 2026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붙어 있는데요. 현재 103동 8층 매물이 분양가 5억 6,350만 원에서 마피 2천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저렴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일부 세대 미달을 기록했던 속초 금호동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속초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7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9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평균 5억 7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소액 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108동 14층 매물이 분양가 5억 3,700만 원에 프리미엄 500만 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진 크게 프리미엄이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은 24년 미분양 매물이 급격히 증가했고 조금씩 소진되고 있지만 아직 1000세대 가까운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속초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23년부터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기 시작했고 현재 1000세대 정도 쌓여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 현황으로 봤을 땐 두 지역 모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강릉에는 23년과 24년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다만 25년부터 27년까지는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도 점차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에는 25년 공급이 부족하고 26년과 27년에는 적정 수준의 2배 정도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축 공급이 없는 25년의 미분양 매물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전체의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강릉의 경우도 매매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는 나은 상황인데요.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 부동산은 오션뷰 세컨하우스 열풍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강릉 유천동과 송정동, 속초 청우동과 동명동, 그리고 오션뷰 신축 아파트들은 해안가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세컨하우스 열풍으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다만 강릉과 속초 중에서도 단지 규모가 큰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 아파트들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강릉과 속초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속초 청호 아이파크와 강릉 송정 한신 더 휴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속초 아이파크 84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4억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4동 5층 매물이 4억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합니다. 이 매물은 현재 여러 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전세 입자가 세팅되어 있어서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2억 2천만 원에 임차 중이기 때문에 현금 1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강릉 송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송정 한신 더 휴 84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4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102동과 104동 2층 매물이 3억 9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2동 12층 매물이 4억에 나와 있어서 최근 거래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강릉과 속초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과 속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